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전주 초등학생 1명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읍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70대가 접종 17일 만에 숨졌습니다. 보건당국과 경찰은 A씨의 사망과 백신 접종의 관련성을 조사 중입니다. 김제시 의회가 새만금 지적 측량 성과도 공개 불가 결정을 내린 새만금 개발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의원들은 새만금 개발청이 즉각 지적 측량 성과도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화진 도지사가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남은 1년 동안 전북의 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도전자의 윤곽이 드러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북도가 지난 28일부터 2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11명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28일에는 7명, 29일 4명이 확진됐으며 지역별로는 전주 4명, 익산 3명, 군산, 남원, 완주, 고창 각각 1명입니다. 전주 2명은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전주 초등학생 1명은 감염 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익산 2명과 완주 1명 등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읍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70대가 접종 17일 만에 숨져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1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은 70대 A씨는 지속해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 28일 갑작스레 쓰러진 뒤 숨졌습니다. A씨는 기저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과 경찰은 부검을 통해 A씨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의 관련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송화진 전북도지사가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전북의 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지사는 2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7기 4년 차는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 미래 먹거리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송 지사는 7대 정책 과제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과 새로운 산업 지도 마련, 교통망 구축과 지방분권 실현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삼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도전자의 윤곽이 드러나면 입장을 밝히겠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과 전북의 이익을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며 삼선 출마에 무게를 뒀습니다. 김제시 의회가 새만금 지적 측량 성과도 공개 불가 결정을 내린 새만금 개발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김제시 의원 11명 전원은 새만금 개발청 앞에서 새만금 개발청은 행정구역 관할 결정에 관여하지 말고 즉각 지적 측량 성과도를 공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 지자체 결정 신청을 위해 새만금 개발청에 지적 측량 성과도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새만금 동서도로 매립지 관할 결정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해 지적 측량 성과도를 새만금 개발청에 요구했으나 새만금 개발청은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김제시의회는 지적 측량 성과도 비공개 관련 새만금 개발청에 해명을 듣고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우리 지역의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진철 기자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전북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는 새만금입니다. 이와 함께 검색된 단어는 관할권과 새만금 사업입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김제와 부안, 군산이 나눠 가지며 10년 넘게 이어온 분쟁은 일단락됐습니다. 또 전라북도와 군산, 김제, 부안이 참여한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앞으로 진행될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이견을 조율할 기구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상 태양광 투자 유치형 2단계 발전 사업 배분 기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결실을 거뒀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속도전 개발하는데 지사님이 앞장서 주시고 저희들이 힘껏 밀어서 우리 전북 도민이 바라는 그런 새만금 속도전 개발에 가겠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김제시는 대법원이 내린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근거로 전북도의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전북도는 도로 측량 도면 등이 담긴 지적 측량 성과도가 빠졌다며 보류했습니다. 이에 김제시는 관련 자료를 새만금 개발청에 요청했지만 관련된 사항이 헌법소원 진행 중이라며 자료 공개를 거부당했습니다. 김제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고 시민단체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소송이 끝나고 군산시와 부안군의 관할 시청을 위한 지적 측량 성과도는 검증하면서 법에 정해진 대로 관할권을 신청하겠다는데 왜 김제시만 안 되는 것입니까? 김제시의회는 새만금 개발청에 항의 방문했고 3선 김제시장을 지낸 이건식 전 시장도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 만큼 이를 둘러싼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전북도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과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송하진 도지사와 베트남 까마우성 레권 인민위원장이 화상을 통해 하반기부터 계절 근로자를 전북에 입국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화상회의에서는 계절 근로자 수용 측인 유기상 고창 군수와 송출 측인 까마우성 군수가 계절 근로자에 관한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협약서에는 고창군이 베트남 까마우성으로부터 하반기에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북 지역 한 농협 직원이 농약 구매 비용을 부풀려 수억 원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전주 지역 A농협의 농약 구매 담당 직원 30대 A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실제 공급을 받는 농약보다 많은 물량을 구입한 것처럼 구매 건의서를 작성한 후 업체로부터 차액을 다른 계절을 받는 수법으로 6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농약 정산 대금이 잘못 들어갔으니 차액을 달라는 A씨의 요청을 수상하게 여긴 업체 관계자가 농협 다른 직원에게 말을 하며 드러났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7월 중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 33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입니다. 전북도와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 도내에서 장마가 진행됐으며 전북에 평균 606.5mm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수마가 전북을 강타해 14개 시군에서 도로 250건과 하천 170여 건, 수하천 240여 건, 산사태 570건, 기타 810여 건 등 총 1,341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는 지난 25일 기준 1,701건이 복구돼 복구율 83%를 보이며 이는 전국 평균 73%보다 10%가량 높아 순조로운 복구율이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당장 오는 7월부터 장마가 시작될 예정이면서 이에 대한 인명피해, 예상 지역 설정 및 예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위험구역을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도는 급경사지, 침수 우려 취약 도로 등 330여 곳에 대해 인명피해 우려, 재해 취약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30여 곳이었던 인명피해 우려 지역보다 93곳이 추가로 발굴된 것입니다. 당국은 이같이 확대된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 지역별 관리 책임자 지정 등 관리 대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한편 기상청은 현재 정체 전선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2일 이후 제주도에서부터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산림 내 불법 취사와 야영, 오물과 쓰레기 무단 투기,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훼손 행위 등입니다.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안군이 2021년도 1차 추경 예산 7,016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일반 회계 6,675억 원, 특별 회계 341억 원의 규모로 26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규모는 본 예산 대비 595억 원 늘어난 수준입니다. 부안 지역 4개 농공단지 분양률이 70%를 넘어섰습니다. 부안군은 올해 2농공단지 2필지와 3농공단지 5필지 등 모두 7필지를 분양해 42억 원의 세외 수입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계약된 입주 기업의 민간 자본 투자 규모는 500억 원 정도로 고용 인력은 1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9일 열리는 고창 농촌영화제에 장편 경쟁 부문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농업과 농촌을 배경으로 한 작품 가운데 러닝타임이 60분 이상인 작품은 장편 경쟁 부문에 출품 가능한데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오는 9월 3일까지 작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신곡 버터가 미국 팝 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5주 연속 정상을 차지했는데요. 유튜브에 업로드된 뮤직비디오는 한 달 만에 조회수 4억 회를 돌파했을 정도입니다. 네, 요즘 전 세계 어딜 가나 젊은이들이 K-팝을 대표하는 BTS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팝송을 들으며 청춘을 보낸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끼겠죠. 대중문화의 힘은 곧 국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한류가 버터 녹듯 전 세계에 녹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